본 순서로 들어가 직접 김용희 삼성 해고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 그가 본 삼성과 왜 철탑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의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김용희 삼성 해고자 동지. 네. 예, 지금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희 삼성 해고자께서 직접 이제 삼성과의 그 투쟁과 왜 철탑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직접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역하나요? 네, 통역. 네, 통역하겠습니다. 통역 맡으신 이사님. 여기 철탑에 오르게 된 동기를 말씀하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소감과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좀 통역한 시간을 줘야 되나요? 네. 네, 그 문장 끝마치고. 한마디씩 하시면 통역하겠습니다. 중간에 통역을 할 거 아닌가요? 예. 인사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그 이제 한 마디씩 천천히 끊어서 이야기해주세요. 중간에 통역을 중간중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역하신 분을 바꿔주면 안 되나요? 여기서 안 들리나요? 이 전화기가 예.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동지, 예. 제 말씀 들리시죠? 예. 예, 좀 전 질문을 한 문장씩 예. 답을 해주시면 예. 바로 그 통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영어로 통역을 해드릴 테니까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지금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글쎄요,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하네요. So what I feel now, 오늘로 I feel devastated for now. 309일째인데 It has been 지금 단시 309 지금 days. 또 재단식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예, 예. So as I am doing the hunger strike again, so it is really provoking some difficulties to me. 예, 김용희 동지 지금 외신 기자들이 프레스가 외신 기자 클럽에 오셨습니다. 코로나19 예. 많이는 안 오셨지만 예, 지금 참석하신 기자분들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끊어서 통역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네. 예,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삼성에서 통역해 주시고. 예. 그 말씀 그냥 좀더 길게 말씀해 그냥 주시죠. 문장을 하나씩 끊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Just because I tried to rebuild the trade union in Samsung, 부당하게 해고되고 복직되었다가 또다시 해고 통지도 받지 못하고 I was laid off illegally and also reinstated, but I was fired again without getting any kind of advices. 25년째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김용입니다. So here I am trying to be reinstated for 25 years, struggling for it. 예, 좀 더 길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삼성그룹이 모노조 80년 경영을 폐기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o I really hope that this day would be a starting day which terminates the no-union policy of Samsung, which has been continuing for 80 years. 예, 김용희 동지, 그러면 그 예. 기자회견 다음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고 예. 기자들 질의응답 때 다시 연결드리겠습니다. 네. 네, 임미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2개 있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과의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2개 법을 포함해 총 49명이 기소되고 그중 9명은 실형, 7명은 법정 구속, 2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6명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5년 전 김용희에게 가한 불법과 폭력, 노조 파괴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주회 부주회장을 모시고 삼성의 조직적 노조 파괴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삼성물산 에버랜드 그리고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장입니다. 삼성그룹은 이제 무노조 경영 그리고 불법을 통한 노조 와해 뭐 이런 것들이 유명했었고 사실상 그 2011년까지 노조 설립을 시도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의 수많은 시도가 삼성의 계열사에서 있었고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삼성이 뭐 극악무도하게 노조를 설립 못하게 치밀하게 막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그 법적인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삼성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4명이 2008년에 그 복수노조법 개정을 앞두고 그 노조 설립을 준비했었고요. 그 복수노조법 개정은 계속 연기가 됐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는 법이 발효가 되는 걸로 정해져서 그 2011년 7월을 디데이로 해서 3년 동안 노조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그 한 번도 그 삼성에서 노조 설립을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그 앞에 그 설립 시도 사례들 또 우리 삼성이 뭐 납치나 감금, 뭐 해고, 뭐 고소 고발 그리고 공무원들과 유착하여서 이렇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했던 방식들에 대해서 나름 대비하는 시간을 3년 정도 필요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1년 7월 12일 날 그 에버랜드 노동자 4명이 삼성에서 시초의 민주노조를 설립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준비하고 뭐 대응을 했던 그 예상들이 맞긴 했었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거대 권력 삼성의 힘은 막강했고 뭐 힘없는 노동자 4명이 그 삼성의 조직적인 범죄 또 그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이 됐고 차근차근 실행이 된 거 앞에서 참 그 힘든 시간들 또 투쟁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재작년 검찰 조사와 이제 그 재판에서 삼성노조 서비스 지회 그리고 삼성 지회의 그 노조 파괴 전략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판결문만 해도 이제 몇백 페이지가 될 정도로 또 재판에 그 제출된 기록도 몇만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그 삼성의 노조 탄압은 굉장히 그 조직적이고 치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찰 공무원, 검찰 공무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무원까지 유착이 돼서 정말 그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 뭐 개인의 인생, 뭐 개인의 가정, 뭐 개인의 일상을 완전히 처절하게 짓밟는 아주 고도의 또 그 범죄의 목표가 명확했던 명백한 조직 범죄입니다.
그 사례들로서 보면 이제 뭐 고소 고발을 해서 그 노동자의 일상을 그거에 고립시키고 또 노동자를 해고시키면 뭐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고를 기본으로 하고 또 그래도 빨리 와해가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어영노조를 설립해서 이제 가짜 교섭을 하고 단협을 맺어서 저희 노조의 교섭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두 달, 세 달 지나면 올해 7월이 되면 이제 만 9년이 돼요, 저희 노조가. 근데 아직도 저희는 노조를 설립하고도 교섭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분노하는 것은 그 과거에 저희 노조 설립 전에 뭐 김혜우 동지를 비롯해서 이재용 동지도 이 수십 년 인생을 걸고 해고 싸움을 하고 계시지만 모든 것이 이 범죄로서 또 삼성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악행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삼성그룹 부회장이라고 하는 이재용은 자기 재판에서 감형을 목적으로 뭐 그 판사가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서 그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준법 경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준법감시위원회 가장 큰 문제는 삼성은 제가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노조를 파괴하는 그 범죄, 조직 범죄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준법 경영이라는 교육을 강제로 시킵니다. 모든 노동자들한테. 그 삼성의 노동자나 삼성이라는 회사가 불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용을 비롯해서 뭐 승계 문제라든지 노조 파괴 문제라든지 뭐 어느 일가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불법을 한 것이지 그리고 준법 교육이라든지 뭐 준법감시위원회 그런 것들을 필요 없이 그 이재용을 비롯한 그 수뇌부들만 준법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또 한편에서 또 해석을 해보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와 삼성 지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의 40명에 가까운 범죄자들이 지금 항소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용은 그렇게 꼼수를 부려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40명에 달하는 노조 파괴 범죄자들은 무죄 주장을 하면서 그 노동자들의 사과 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뭐 삼성의 혁신, 개혁 이런 것들은 경험한 저로서는 또 삼성에도 노조를 하고 있는 노동자로서는 전혀 믿을 수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참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삼성지회가 설립이 됐고 9년이 지나면서 뭐 삼성 웰스토리 노조, 또 삼성 S1 노동조합, 삼성전자 노동조합, 또 에버랜드 안에 CS모터스 노동조합 8개의 노동조합이 지금 어렵게 만들어져서 아주 힘들게 삼성하고 싸우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이 삼성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 제가 잊지 않고 우리 김영희 동지 문제 또 지금 삼성에서 일하면서 노동조합을 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삼성의 노동자들을 우리 연대하고 하나로 결속돼서 삼성을 바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기대는 없지만 어쨌든 삼성이 이제는 좀 털고 과거의 모든 악행들, 불법들을 털고 그러려면 꼼수나 뭐 이렇게 좀 위기 국면에 돌파하려는 이런 전략보다는 정말 삼성으로부터 피해받은 피해 노동자들의 아픔을 또 어떤 것들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닫고 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그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성의 무한 이윤 추구에 의해 인생이 파괴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개발로 인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과천 철거민들이 있습니다. 16년째 삼성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과천 철대의 방승화 위원장의 연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과천 철거민입니다. 과천이라는 3단지 아파트 내에서 작은 규모의 옷가게를 하고 김밥 장사를 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난데없이 삼성이 재건축하면서 시공사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대한민국 법은 참 웃깁니다.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는데 실제 그곳에서 우리처럼 생계를 유지하고 투자를 했던 장사하던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맨몸 뒤로 쫓겨나는 게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말 막대한 이득금을 추구해 가는 게 바로 삼성 같은 대기업이지요.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말 그대로 물건 하나 건지지 못하고 시설비, 권리금, 보증금 정말 맨몸뒤로 완전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세상에 재건축하면서 이렇게 맨몸뒤로 쫓겨났는데 항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삼성 본관 앞에서 정말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달라고 수도 없이 오랜 세월을 16년을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과정에 제가 느꼈던 삼성은 정말 사람을 사람같이 대하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출근하는 날 3년 동안은 지금은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합법적인 집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1인 시위나 시위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삼성 앞에서 이건희 회장 3년 동안 출근할 때는 일주일에 3번씩 출퇴근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 만행을 당했고요. 늘상 고소고발은 늘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철거민 3명 중에서 1명은 삼성의 폭행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으로 지금 시골에서 요양 중에 있고요. 이 삼성의 한 악행은 어디 우리 철거민뿐만이 아니죠. 일일이 다 알려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과천 철거민을 마치 삼성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해결하겠다는 약속까지 저희와 만나서 직접 2차례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민 3명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투쟁할 때만 해도 100여 명 넘을 때는 삼성 그리고 중재를 썼던 과천시청 조합이 함께 개입해서 다 해결을 해주고 저희 3명은 일부러 본보기를 남겨놔서 철저하게 짓밟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삼성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고 누구보다 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알기에 그 앞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는 김영기 동지나 지금 안보험 피해자나 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김영기 동지가 철탑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목숨을 걸 투쟁을 해야 되는지 그 심정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가면서 바꿔내자고 외칠 때 삼성 이재용이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지금 뻔뻔하게 요리조리 말을 피해가면서 대국민 사과 어쩌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로만 하는 과거 그 아버지 때부터 했던 대국민 사과보다 세상에 자기 집 앞마당에 삼성 서초 사옥의 그 많은 피해자 김용희 동지, 이 과천 철거민 그리고 안보험 피해자 이런 문제부터 사죄하고 해결하고 나서 사죄를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최선의 양심을 걸고 돈만 벌려고 혈안이 되는 기업은 부끄러운 기업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인권, 사회적인 책임, 상생을 다 외치는데 단 한 가지도 진실되게 다가서서 소통하고 상생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 그 모든 문제를 다 정말 진실되게 좀 소통도 하고 바뀌어나가는 삼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힘은 없지만 정말 힘없는 사람을 이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짓밟는 그들 앞에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되겠고 오늘도 알리고 싶어서 한 철거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생명 고객 플라자 센터를 90일째 점거하며 약관대로 안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암 환자의 몸으로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안모 박보경 대표를 모시고 삼성의 인권 유린과 기만적인 약관 적용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보안모의 박보경입니다. 저희는 삼성생명에 안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입니다. 또한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제도 및 규정에 따라 미리 준비한 개인보장보험에 대해 필요한 때에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현재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어 보험사와 싸우고 있는 암환우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보안모들입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동일한 보험 약관과 동일한 보험 사고임에도 타 보험사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가입 시 미리 정한 약관 규정이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임원들만 알고 있는 내부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부 규정을 문서로 달라고 요청을 해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암 환자에게 가장 쉽게 하는 말은 그저 입만 열면 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자님, 저희들은 보험 가입할 때 법으로 소송해서 이겨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규정된 문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험 제도를 공인한 국가가 삼성생명을 믿고 장기간의 보험료를 납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기업인 삼성이 근거도 없이 지급을 안 해 저희는 속수무책입니다. 보험 계약자들이 알고 있는 보험은 보험회사가 정형화된 규정들을 미리 정해놓고 약관에 의해 보험을 체결했으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에도 그 규정들을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보험 계약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가입할 때는 모든 보장을 다 해줄 것처럼 가입시켜 놓고 막상 지급할 때는 암 환자들을 재판장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형국입니다. 삼성생명은 지금도 항암 치료 중이거나 재발 전이된 암 환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합니다. 보험료를 다 받아놓고 지급할 때는 보험금을 아예 삭감하거나 미지급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 계약자와의 계약 증서인 보험증권, 계약자도 모르는 교모하게 변조해왔고 계약자의 개인 신용 정보는 허위로 입력해왔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료법과 보험업법은 물론 기타 관계 법령들도 위반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안모는 2018년 2월부터 꾸준히 청와대, 국회, 금감원 등 수많은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내왔습니다. 현재 국회 청원은 상정되어서 심사 중에 있고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도 시행한 바 있으나 삼성생명은 여전히 개선은커녕 시간만 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감독국인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돈 없는 행포를 익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방기해 왔으며 관계 당국들도 삼성생명의 우려 때문이지 속수무책입니다. 언론의 호소는 한계가 있고 주요 방송국은 아예 삼성이기 때문일까요? 취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암 환자들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야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인정하고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등록 산정 특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도 고통스러운데 삼성생명 때문에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는 누구나 적절한 치료를 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보안모는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로서의 건강과 보험 계약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이렇게 길거리로 나와 시위장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삼성생명 본사 고객 창구에는 암 환자들 7명이 오늘로써 91일째 철저히 고립된 채 갇혀진 공간에서 삼성생명과 싸우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씻고 음식을 먹고 난 설거지를 하며 소파에서 잠을 자고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며 핫팩으로 추위를 버티며 말입니다. 암 걸리면 잘 치료받기 위해 미리 대비한 보험인데 오히려 거대 재벌 삼성생명의 위법행위 때문에 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자님들 제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희 암 환자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제발 부디 삼성생명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들을 좀 널리 알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목숨건 투쟁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고공에서의 단식 투쟁을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삼성의 노조 탄압과 인권 유린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하성의 고공농성 공대의 집행위원장이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담아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 26명에게 노조 파괴 범죄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 파괴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선언한 뒤 이건희와 현 이재용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은 노조가 없는 회사로 한국에서 유명합니다. 삼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왔고 그중 한 명의 노동자인 김용희가 강남역 사거리 높이 25m CCTV 철탑에서 309일째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공농성 300일이 지나도록 응답 없는 삼성을 향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까지 곡기를 끊겠다며 고공농성 301일째인 4월 5일부터 또다시 고공단식에 들어간 김용희를 살리기 위해 동조단식과 신문광고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공동대책위에서는 삼성의 노조 파괴와 불법 해고, 인권 유린에 항의하며 강남역 철탑 위에서 309일간의 고공농성, 그리고 9일간의 재단식을 진행 중인 김용희의 투쟁과 위급한 상황을 국내외에 알리고 지름 1m 쇠바구니에 갇혀 죽어가는 해고 노동자를 300일 동안이나 방치해온 삼성의 악랄한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외신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뇌물죄와 회계조작 등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총수 이재용에게 과거 삼성의 불법적 노조 파괴 인정과 무노조 경영 폐기, 그리고 김용희, 이재용 삼성 해고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복직 및 정당한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삼성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삼성경제연구소의 제안서가 국가경제의 마스터 플랜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국민이 아니라 삼성의 입김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 총수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법으로 단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국정농단 범죄로 감옥살이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한 범죄로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13번이나 만나 비즈니스를 협의할 정도입니다.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대한민국의 법 위에 있는 재벌, 그것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삼성공화국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가 있습니다. 김용희 삼성 해고 노동자가 한국 자본의 심장이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삼성공화국에 맞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309일이 됩니다. 80년 무노조 경영 삼성에서 노조를 설립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탄압과 인권 유린을 당하고 해고 통지서조차 없는 불법 해고 25년의 세월을 싸우고 버텨온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철탑 꼭대기, 몸을 다 가둘 수도 없는 0.5평짜리 쇠바구니였습니다. 맨몸으로 폭염과 태풍과 비바람과 혹한을 견디고 매연과 미세먼지를 24시간 뒤집어 쓰고 짐승의 우리보다 못한 곳에서 제 목숨을 갉아먹으며 1년 같은 하루를 309일이나 버텼습니다. 이제 그의 투쟁은
억울한 한 노동자의 울분과 항해를 넘어 자본의 심장을 겨누는 노동자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무노조 삼성에서 노조 설립을 이유로 온갖 탄압을 당하고 불법 해고되어 24년 복직투쟁을 벌여온 이재용 삼성중공업 해고 노동자를 포함하여 삼성 재벌로부터 죽임당한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피해 가족들, 그리고 삼성 재벌을 향해 항의하는 모든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과 함께하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악질적인 삼성 재벌의 심장부 강남역 삼성 본관은 많은 노동자 민중의 피눈물 나는 투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안보원 피해자들의 삼성생명 고객센터 점거 농성이 벌써 91일, 삼성물산의 무한 이윤축으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과천 철거민들의 16년간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절하고 절박한 싸움은 삼성 자본의 목숨줄이 묶인 이 나라 민중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공농성 300일인 지난 4월 4일 사다리차를 타고 철탑 위에 올라가 김용희 동지를 만났을 때 철탑 아래에 모여든 연대자들을 보며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고공농성 투쟁은 김용희 개인과 삼성 간의 싸움이 아니라 남한 총자본과 노동계급 전체가 대척 지점에 선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의 노조 파괴에 맞선 투쟁은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기계의 부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독립된 주체로 서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김용희 해고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복직에 따른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거의 불법적 노조 파괴 범죄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며 80년 동안 이어온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4월 4일 사다리차를 타고 고공에 올라 김용희 동지를 만난 최규진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300일 동안 몸과 다리를 펴지 못하고 쭈그려 앉거나 모로 누워 지낸 김용희 동지에게 우측 편마비가 시작되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300일간 운동을 하지 못해 근육이 소실되고 내장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본 고공농성 장소 중 최악의 환경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날 철탑에 올라가 목격한 세바구니 안은 너무 비좁고 열악한 공간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앉든 눕든 지름 1m 남짓의 쇠바구니에 몸이 끼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신장 180cm의 몸을 다 구겨 넣을 수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탑에 올라갔다 내려온 후로 그곳에서의 300일을 생각할 때마다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삼성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김용희를 지금 당장 내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고공농성 300일로 한계에 다다른 몸으로 단식에 돌입한 해고 노동자를 이대로 죽어가게 방치한다면 삼성은 엄청난 후폭풍과 감당할 수 없는 죄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불법 해고와 인권유린 등 김용희 해고 노동자에 대한 삼성의 반인륜적인 악행뿐 아니라 309일간이나 그를 철탑 세바구니에 죽어가도록 방치해온 삼성의 잔인함을 이제 전 세계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무한 이윤 추구를 위한 이 야만적인 인권 유린을 당장 멈출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알려주십시오.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여 부와 권력을 누리는 기생충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 노동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적폐 재벌의 노동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해고 노동자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김용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권리도 결국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해고자가 고공에서 309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위에 타들어가는 작년 여름 철탑에서 55일의 단식을 하고 태풍 부는 가을과 추운 겨울의 시간을 철탑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꽃피는 봄날 또다시 2차 단식을 시작한 지 9일째입니다. 김용희 삼성 해고자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우리는 김용희의 목숨을 살리고 그의 평생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1부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2부는 김용희 해고자와 임미리 교수,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부장 모시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